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도움을 청하면 선생님은 좀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그 걱정이 되죠. 아, 걱정이 되시네요.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네. 큰일 났네, 막. 그게 계속 그걸 해결 안 하면 막 내가 걱정이 돼. 네. 불쌍하세요? 누가 이렇게 막 좀 사정이 어렵다고 사정을 하면 하면 막 걱정이 돼,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떡하지? 저걸, 네. 지금 저거 위기만 남기면 이제 괜찮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딴 데서 돈을 빌려다가라도 빌려준단 말이야. 그 어떤 후배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네? 네. 근데 그 후배도 참 착한 후배 여자인데 선배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근데 야,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머. 그래서 빨리 가서 코미디 협회에서 왔다 그러고 어디든지 가서 입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처리하는 적도 있고 또 되게 우리 선배님들이 돌아가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장례비가 안 되는 분도 네. 있고 우리가 회비를 월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네. 사실 대한민국 코미디언들이 아니 5천 원이 뭐야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5천 원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제 일거리가 줄어들고 거래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미디언이 이제 1000여 명 가까운데 월 5천 원의 그 회비를 안 걷어요. 걷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니 내가 멘트를 한 번 더 때려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능 기부로 때우는 거예요. 사비가 아니고 내가 재능을 기부했다. 재능 기부 많이 하잖아요.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는 그래도 재능 기부를 하면 돈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신 네. 그런 부모님.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공중파에서 이렇게 코미디가 없어지니까 코미디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직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잃은 사람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너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제 23년째 회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은퇴하든지 사임을 해야 돼요. 이걸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코미디 협회 회장 하는 중에 공중파에서 코미디가 다 사라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미디를 발전을 시켜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내가 회장을 하는 동안에 이 코미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 아프고 저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나보다도 우리 코미디 단체, 한국의 코미디 문화 이게 살아야 반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엄영수 고객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니 뭐 박사님이 약간 좀 마음 아프지만 이게 호흡 굴하고 말씀하신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영수 고객님이 하신 일은 좋은 일을 하셨으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뭐 나쁘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막 안쓰럽고 좀 그러세요? 네,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만약 이걸 내가 안 도와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좀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근데 약간 보면 그 영화에 배트맨 보면 그 이렇게 띄우잖아요. 이렇게 배트맨 로고가 띄우고 그럼 이제 뭐 만약에 막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누군가 위기가 있으면 슈퍼맨도 그렇고 싹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안 나타나면 마치 위기에 처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배트맨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상황이 좀 굉장히 힘들고 그 사람이 불쌍하면 선생님이 이걸 좀 다 돕고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좀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거죠.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도와줄 때
그때 그 당시 상대방은 선생님들 뭐라고 그래요? 나의 뭐 은인이다, 감사하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죠. 그냥 네. 뭐 100번 감사하다 그러고는 네네.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렇게 약간 호구 위치에 선생님 자신을 올려놓는 거를 자처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은요, 불쌍해 보여. 그리고 막 안타깝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위기에서 구해줘. 이 선생님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순간에 고마워하거든요. 그게 존경과 감사함과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막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형님 같은 분 없다. 그때 느끼는 선생님의 어떤 뿌듯함. 이게 살아가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느낌이. 일리가 있으셔. 왜냐면 어쨌든 제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근데 저희가 볼 때도 예, 좀 과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에겐 이렇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정을 베풀고 도움을 주시는데요. 호의를 베푸시는데요. 또 우리 또 선생님 또 가족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도움과 인정과 희생을 베푸시는지 한번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밖에 나가서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 매일 그걸로 야단 맞죠 매일. 무슨 기념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다든가. 하여간 그 집안 식구들 만나서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빠졌죠. 네. 근데 그 마음만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이제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다 못하는 거지. 아버지로서는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죠. 왜 못했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못 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렇지. 자동차를 내가 아마 1000대는 사다 줬을 거야. 장난감 자동차를. 와. 차 사다 준 기억 하나도 안 난대. 그런 것은 이제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희생해야지. 왜요? 그거는 감수해야지. 감수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럼 뭐가 사랑이야?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급하다 이거야.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껴놔야죠. 이거 가족분들 진짜 서운하시겠다. 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뭐 바깥에서 잘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못하진 않는데. 가족들은 왜냐면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네. 오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구나. 남편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않나요? 아니 가족들은 나를 이해한단 말이야. 어허, 이거 우리 가족이 우리가 희생해야지. 그거는 감수해야지. 감수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럼 뭐가 사랑이야? 우리 선생님은 상대방이 가엾고 불쌍할 때, 그리고 되게 걱정이 되고 안쓰러울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에서 좀 구해내야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가족은 불쌍하진 않거든. 왜? 사랑은 하지만 안 불쌍하거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엄영 선생님은 이 상대가 좀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제 1순위예요. 아니, 집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인정을 베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족들 모임이나 이런 거에 다른 게 이제 맡고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잘 못 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되게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누군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가여운 사람한테 뭔가 가서 뭐 재능 기부를 하든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를 좀 도와주고 가서 뭐 병문안을 하는 거든 이거는 되게 한두 번이면 그 상황은 해결이 돼요. 이거를 막 그 사람과 막 지속적으로 막 10년, 20년을 계속 도움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자신은 뜨거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족은 가족들한테는, 그렇지. 네, 한두 번 시간을 보낸 걸로는 막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로 막 여보 막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막 아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늘 같이 사니까. 네, 같이 사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애경사라든가. 네네네네. 남들이 어떤 그 이제 생활고에 허덕인다든가 네. 그런 게 늘 네. 눈에 띄어요. 네네. 혹시 선생님의 이 세 번의 결혼 중에서 이 막 상대가 좀 내가 조금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좀 동정심이 싹 들어서 마음이 싹 움직여져서 결혼을 하기도 하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하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런 적도 있죠. 아,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결혼을 총론을 한 것보다는 내가 늦으니까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하자. 그런 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마음도 있으세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으면 그거를 거절했을 때 걱정스럽잖아요. 네, 그런 거가 작용을 했어요. 하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요. 네. 아니 그리고 누군가와 조금 가까워지거나 관계가 진전이 되면 선생님은 책임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느끼는 상황에서 결혼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거절하기도 좀 어려워. 근데 좀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또 내가 조금 더 케어를 보살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이게 다 합쳐지면 선생님 결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볼 때 선배님이 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또 그분의 피해가 갈까 봐 그래요. 혹시나. 그렇지. 내가 왜냐면 헤어진 분들 그렇죠. 를 거론하면 안 되니까. 또 배려를 또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칭찬해 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인간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선 돕고 하는 게 인간다운 거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요. 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걸 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일단은 우리 고객님 보니까 동정심 있으신가 보다. 이게 동정심 그지?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심. 그 다음에 질투심.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존경심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이죠. 네. 상대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왜 선생님들? 네네네. 선생님을 이제 너무 경외하고 존경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좀 착각하게 되는. 사춘기 때. 물론 진짜 사랑해서 또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질투심은 약간의 소유욕이나 경쟁심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소유욕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어서 그런 마음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심은 내가 상대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거는 그 다른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질투심이 확 생기면서 난 널 사랑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선생님과 좀 관련이 있는 동정심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또 상대가 나한테 의지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네. 그 뜨거운 만족감 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사랑이라고 약간 착각하기도 해요. 네.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동정심은 어쨌든 상대가 좀 다른 사람이 힘든 면에서 기인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안해지면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지. 네. 나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네. 배려하는 것이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인정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베푸는 거. 이걸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MMPI라는 거를 이제 사전에 좀 했는데요. 선생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지만 선생님이 좀 더 우위에 서기를 좀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상대가 내가 시혜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선생님을 좀 통제하거나 간섭한다고 느껴질 때는 상당히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했어요. 아니 확실히 제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이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도 그것을 좀 반발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가출을 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바른 말씀인데도. 그때는 바른 말, 뭐 흐린 말을 안 따지죠. 네, 그런 이제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가족과 쭉 지내온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뭔가 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편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늘 충돌을 많이 했지. 네.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을 잘 안 듣는 항상 이유가 많고 좀 대바라진 녀석이다. 그래서 혼 많이 났어요. 네. 네. 아니 아까 가출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집을 그러면 이렇게 떠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네. 서울로 오고 싶었죠. 그런데 서울 안 보내죠. 서울은 외마다. 그래서 그때 가출해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이제 부모님과 계속 떨어져서 한 거예요. 어릴 때 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셨어요? 아니. 지금의 형편은? 네. 그때는 특히 저희 집안이 어려울 때예요. 네.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네. 이장을 오래 하셨어. 네. 동네 이장. 네, 동네 이장을 오래 하셔갖고 빚을 많이 줘요. 빚을 많이 줘요. 왜요? 이장을 하면 마을에 그 비용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무슨 뭐 적십자예비다, 크리스마스 시일대금이다, 수제의원금이다. 그 면에다 갖다 납부를 해야 돼. 시골 사람들한테 걷어서. 네. 근데 시골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를 왜 사는 건지를 몰라. 적십자예비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다 대납을 해야 돼요. 어머. 어머님이 뭐 이제 막걸리 장사도 하시고 네. 시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 이제 뭐 있으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화합이.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하여간 학업을 이어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시골에 우리 집에 이제 거기서 내가 나올 때 그 주인이 먼저 주인이 쓰던 물건이 몇 개 있다. 요거라도 몇 개 갖고 나가달라. 그래서 그 물건을 몇 개 갖고 이제 나왔어요. 책상, 의자 뭐 이런. 나중에 내가 군대 가 있는데 절도죄로 어머. 먼저 집주인이 그 절도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우리 시골집에 찾아와서 공갈을 해갖고 어머니한테 돈을 뜯어갔어.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사건이 많이 생겨. 늘 그거를 하나씩 이제 해결하면서 나오는 게 내 삶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세요. 그게 이제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빚도 지고 어머니는 또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고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모든 게. 이게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자식들 입장에서 1년 365, 24시간 내내 부모와 다정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이게 가끔 머릿속에 몇 가지 기억들, 와, 그때 되게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와서 비를 뚫딱 맞고 가려고 했는데 저기서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있을 때, 막 이때 이런 느낌, 그 일상의 뜨거운 감정이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서는 그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신지.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지요. 근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계속 곡식이나 뭐 음식이나 이걸 계속 날라다 주시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휴지가 귀하니까 신문지라도 오려서 그걸 싸다가 휴지를 써라.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어머니가 이구지구 다 날랐어요. 왜냐면 장사는 장사대로 하시면서 네.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냥 자식이 우리가 이제 삼남이녀예요. 근데 그중 아이가 나를 제일 사랑하셨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낳을 때 거꾸로 났어. 역산. 거꾸로 나가지고 어머니 속을 엄청 세게 했어요. 잘못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 그럼요.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산모가 돌아가시죠. 나하고 같이 그냥 같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떻게 그냥 살았어요. 낳을 때 가장 고통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를 각별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야단칠 때는 매를 더 맞았어요. 너는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이놈의 새끼. 그게 지금은 더 혼을 내주신 것도 그게 감사한 걸. 너무 그리우시군요, 어머니가. 그래서 좀 우리 엄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영수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이렇게 뜨겁게 와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의 중요한 기억들이 굉장히 선생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거, 뭐 정말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신문지라도 오려서 종이로 쓰라고 보내주셨던 거, 또 가장 자식이 힘들 때 어머님이 여러 가지의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그게 기억에 남아있고 뜨겁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굉장히 불쌍하고 동정심이 확 생기면 이 감정은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큰 감정인 거죠. 그리고 이성과의 결혼 이런 데 있어서도 그런 면이 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고 잘못될 때마다
미안한 게 이제 왜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그 강인한 어머니가 난 100세 이상 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도움을 안 주고 그래도 버티는 그런 강인성 막 이런 것 부지런함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흔들려갖고 막 결혼했다, 이혼했다, 막 재혼했다, 파혼했다, 막 이런 걸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드님이 또 신문에 났어요. 어저께 방송에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쇼크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특히 그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나고. 어머님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지금 그러시네요. 예. 네. 아,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그걸 들어줘 갖고 말썽이 난다.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선생님이 그러한 어떤 대인배 같고 또 사람의 어떤 어려운 점에 안쓰러워하는 그런 면은 너무 좋지만 근데 일한 거는 받으셔야죠. 네, 그래서 거절 솔루션. 네, 왜냐하면 이거 탈출하셔야 돼요. 제가 네. 봤을 진짜 꼭 때는요. 좀 이거는 네. 예. 일단 선생님은 첫 번째 문자로 거절하시는 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요. 선생님 또 불쌍한 마음이 생겨 동정심이 생겨요. 우리 선생님은 동정심이 딱 생기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언제나 네 문자로 보내는 걸로 거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동거래는 이제 아내분과 그렇죠. 상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탁이 들어오면 꼭 난 내가 우리 아내하고는 이런 거 의논해 이렇게 해서 아내분하고 의논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댕겨요. 네. 네. 강의할 때 제가 얘기를 해요. 누가 뭘 부탁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창갑 그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마지막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렇게 이제 협회 회장직을 요렇게 이양할 수 있는 후배님 이렇게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저기 하나하나 다 내려놔야죠.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이제 다시 그 나머지는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저도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정영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네. 우리 선배님, 진짜 코미디언이십니다. 네. 네,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요리면 요리, 얼굴이면 얼굴. 먼저 요생남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불가리아에서 온 미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쪽 상담소 최초 국제 부부 고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미카엘이 일을 하도 뒷전으로 미루고 안 하고 하니까 제가 다 봐줘요. 헤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본인 은행 업무도 안 봐요. 너무 피곤했어요, 한국에도? 아니
혼인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나 봤더니 미카엘이 그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 서류에 사인한 걸 불가리아에 안 보낸 거야. 어머. 혼자서는 좀 어려워서 나는 어차피 외국인, 난 못 알아보는 사람. 약간 뿌리 깊은 부분일 수 있는 게 부부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이. 그냥 시한폭탄 같아요. 오, 에이, 너무 속상해. 완전 예,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채널 A